사실 이 판사들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 응하는 판사님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이 이 소년 재판을 받는 우리 보호소년들에 대해서 인식이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다른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하게 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회를 안 나갑니다.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안 좋은 점이 있고, 그리고 사건에 너무 몰입을 하면 그 하나하나 인생을 보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힘듭니다. 제가 그 사건에 몰입하면서 이게 고민할 때 정말 좀 수명이 줄어든다는 느낌이 들 때도 가끔 있습니다. 창원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도시가 참 깨끗하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도 다 따뜻하고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처에 또 놀러 갈 만한 데도 많지 않습니까? 뭐 쉬는 날 이용해서 거제도나 통영이나 진주나 이렇게 근처에 놀러 다니기도 좋고 창원은 참 살기 좋은 곳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일주일에 하루 내지 이틀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재판 준비를 합니다. 재판 준비는 사건이 접수가 되면 기록을 검토를 하고요. 결론 내고 그 다음에 판결문 작성하고 그게 판사의 하루 일상입니다. 16년 판결을 해오시면서 예. 어떤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판사 역할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재판 그 자체도 중요하고 사람들한테 재판이 공정하게 보여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요. 일단은 재판을 하면서 인간과 사회, 사람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호랑이 판사님이라는 예. 그런 이미지가 있으시던데. 예. 저는 호랑이 판사처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일반 재판에서는 제가 그냥 듣기만 합니다. 듣기만 하고 꼭 필요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하는 말 정도만 있는데 소년 재판은 제가 좀 준엄하게 꾸짖어야 될 때는 꾸짖어야 되니까 나름대로 부드럽게 진행한다고 하는데 방청하시는 분 중에서는 좀 학생들 만약 반청 들어오면 좀 무섭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스스로는 자상한 판사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님의 팬이 돼서 다시 찾아오는 아이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거는 아마 제가 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판 이후에 아이들을 봅니다. 특히 청소년 회복센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한 달에 한두 번씩 평균적으로 꼭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호관찰 받는 애들 중에서 또 법원 견학 와서 제 강의 듣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재판이 끝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애들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년부를 지원을 하셨다고요? 네, 아버지가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셨거든요. 그래서 늘 아버지가 3월 달만 되면 식사하시다가 또는 그 뉴스 보시다가 저녁에 경찰서에 뛰어가셨어요. 경찰서에 뛰어가서 사고 친 애들 경찰서에서 빼오고 그런 걸 봤었는데 그거는 뭐 그냥 인연이라 생각이 되고 직접적인 계기는 2006년도, 2007년도에 가사재판을 수원에서 했었는데 그때 생각한 게 많았습니다. 그때 처음에 저는 가사재판 한다길래 이혼을 안 하게 하는 재판을 해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차피 법정까지 온 사람이면 사실 이혼 안 하기 참 쉽지 않은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부모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이혼 재판하니까 자기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걸 못 봅니다. 아니, 안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부모들은 아이를 이혼 재판에서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아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년 재판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는데요. 원래 우연히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창원에서 소년 재판을 맡게 됐습니다. 소년부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예. 접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 형사재판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적용해서 처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소년재판은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아이들이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 선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형사재판하고는 완전 바라보는 시각이 또 재판하면서 제가 임하는 마음가짐도 많이 다릅니다. 길어보는 그 방법도 다릅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얘가 어떤 비행을 저질렀냐도 중요하지만 그 비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 원인들을 치료를 해야지 애가 더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들이라는 게 출생을 한 이후에 부모가 어떤지, 부모가 이혼을 했는지, 또 누구가 애를 키웠는지, 그리고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출생부터 자라왔을 때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애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처분인가를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형사재판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법정에서의 모습과 밖에서 보는 모습이 참 많이 다릅니다. 법정에서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어두운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청소년 협박센터 이런 데서 집에서 안정적으로 지내면서 밥도 잘 먹고 이렇게 좀 생활이 잡힌 경우에는 애들이 굉장히 밝습니다. 법정에서 애들 보다가 청소년 협박센터 가서 애들이 보면 못 알아보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애가 너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이들이라는 게 어른들이 어떻게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참 많이 바뀌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금 이제 말씀이 나왔는데 네. 청소년 회복센터 네. 창원지원에서 제일 처음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천정호 부장 판사님이 2010년도에 여기 부임하면서 만들기 시작한 건데요. 가정이 해체되어 있는 가정의 부모님의 보호력이 미약한 경우에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가정으로 돌려보내면 다시 재비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시설로 보내면 또 시설에서 또 적응을 해야 되고 시설 나와서도 또 적응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애들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따뜻한 엄마 아빠의 관심과 손길이거든요. 그것이 애들한테 주어지는 경우에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을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게 청소년 회복센터입니다. 여기는 센터장이 이제 아빠 엄마의 역할을 해요. 아빠 엄마 역할을 하고 아침에 깨우고 밥 주고 학교 보내고 뭐 학원 보내고 아르바이트 보내고 그리고 또 밤에 늦게 들어오면 전화해서 빨리 들어오라 그러고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학교에서 문제 생기면 부모 대신해서 학교 찾아서 선생님하고 상담도 하고 아이들이 이제 부모의 관심과 어른들의 관심을 느끼면서 바뀝니다. 그런 취지에서 만든 제도고요. 지금은 전체 6군데 청소년 회복센터가 있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이 비로소 가정의 힘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예, 사랑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바뀌는 건가 봐요. 그렇죠. 어른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많이 바뀝니다. 이런 예들은 굉장히 많긴 한데 얼마 전에 예를 들면 한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가출하고 부모 이혼해서 어머니하고 연락이 어떻게 안 되고
아버지는 애를 거의 이렇게 제대로 키우질 않고 있고 가출해 왔다 바깥에서만 도난했는데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딘가 고모부가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데려가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얘가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 엄마한테도 못 갔을 테고 어디가 있는 걱정이 돼서 국선 보조인한테 얘기를 해서 좀 수소문 좀 해봐라.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을 했어요. 국선 보조인이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굉장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그랬었는데 왜 찾아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국선 보조인이 판사님이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문해서 찾아왔다 라고 하니까 바로 아이가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자기 지금 다른 사람 같이 있는데 가족이죠. 그 사람 같이 있는데 그 사람 외에도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게 저희 아이들입니다. 다른 아이도 다 마찬가지 애들이 많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눈가가 촉촉해지셨는데 예,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가끔씩 이렇게 법정에서는 아이들 생각하면 예. 좀 마음이 많이 아리신 것 같아요. 안타깝죠.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국선 보조인의 변론을 통해서 다 보지 않습니까? 참 힘든 환경 속에서 자라왔거든요. 내가 저런 환경에 있었으면 과연 나도 저렇게 안 됐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60, 70년 더 살 텐데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기회를 주고 믿어주고 애정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 회복센터를 운영하시는데도 네.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어려움 많지요. 일단 재정적인 것도 어렵고요. 우리 보호소년들에 대한 사회 인식이 그렇게 따뜻하지 않습니다. 사고 친 애들 왜 잘해주냐 라는 분들이 다수거든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근처에 있는 걸 싫어합니다. 청소회복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주위에 동네 분들이 알면 민원을 그렇게 많이 제기한대요. 그래서 청소회복센터마다 다들 이사를 간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회복센터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서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소년부 하시면서 예. 세워놓으신 철칙이 있으세요? 꾸짖기는 하되 아이들의 자존감을 해치지는 말자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애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고 애들의 자존심이 상처받을 수 있는 말들은 하지 말고 다만 잘못을 일깨우는 말들은 매섭게 꾸짖자 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 학교 폭력의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네, 소년부에서도 예. 학교 폭력에 대한 것들이 많이 다뤄질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가해자는 10명이 넘고 피해자는 1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크게 힘든 거는 뭐냐 하면 폭행이나 절도 이런 거는 가해자가 자기가 나쁜 짓을 한 것을 압니다. 근데 학교 폭력은 잘 모릅니다. 자기가 나쁜 짓을 한 것인지. 뭐 학교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장난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들끼리 하다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가해자 생각도 좀 그렇고요. 보호자 생각도 그렇습니다. 근데 피해자는 여러 아이들로부터 그런 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자살의 충동을 느끼거든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상황을 가해자 부모가 모릅니다. 학교도 잘 모르고. 그럼 재판하기 너무 힘듭니다. 가해자가 잘못을 깨달아야지 재판을 할 수 있는데 가해자가 잘못을 잘 모르는데 그 재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하는 것이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이 자신이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정말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 합격하기까지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는데 판사님이 준비하실 때 별로 어려움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어떠셨어요? 힘들었습니다. 특히 2차 시험 준비할 때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 자는 시간,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제외하고는 다 공부밖에 안 했습니다. 체력도 거의 바닥이 났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의 그 링겔 맞아가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무식하게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참 힘들었죠. 그때 좀 힘이 됐던 어떤 뭐 좌우명이랄까 이런 게 있으셨나요? 특별한 거는 없었고요. 다만 저는 늘 제 10년 뒤의 미래를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뒤에 나는 어떠한 모습일까?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떠해야 될까? 많이 생각을 했고, 제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공익적인 부분에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뭐 해라고 말씀하진 않으시지만 늘 국가를 위해서 힘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제 그냥 신종 비슷하게 돼서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나 개인을 위해서라면 포기하면 그만인데, 내가 나중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게 힘도 되고. 판사에 대한 꿈을 가진 청소년들이 정말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준비들로 이 꿈을 향해서 달려가면 좋겠다.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위치에서 열심히 하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이 되면 사회와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개인의 명달을 위해서 판사가 되면 힘들 겁니다. 개인도 힘들고 사회도 힘들고 국가와 사회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이 큰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년재판을 하면서 더더군다나 부모님의 감사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